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재박 2-2 한글과 국어 생활에서요 2단원이죠. 정확한 발음과 표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확한 발음과 표기는 발음상의 규칙과 표기상의 규칙을 다루는 거죠. 이 발음상의 규칙은 표준 발음법이라고 하고요. 표기상의 규칙은 한글 맞춤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은 표기, 즉 한글을 적을 때 다뤄야 할 규칙이고요. 표준 발음법은 우리가 실제 발음할 때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을 다룬 것이에요.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표준 발음법 1항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표준어는 뭐냐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이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인 거죠. 하지만 같은 단어라도 발음을 다르게 하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법을 정하였어요. 자, 그러면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의 뜻을 구별하는 음운에는 뭐예요?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소리의 길이가 말의 뜻을 구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단원에서는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요. 여러분이 3학년 때 음운 파트에서 소리의 길이를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한편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한편 한글 맞춤법에 올리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대요. 표준어는 아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인데요. 그것을 소리대로 적을 수 있고요. 또 어법에 맞도록 함도 원칙으로 한대요. 원칙은 소리대로 적는 것이지만 소리대로만 적으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아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게 되죠.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함도 원칙으로 정한 거예요. 따라서 어법에 맞게 적으면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고도 하죠.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는 것은 의미를 표시한다. 그래서 표의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소리 음자를 써서 표음주의라고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소리대로 적은 예,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를 묻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소리대로 적은 예는 무엇을 찾으면 되냐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경우예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경우, 예를 들면 구름, 나무, 하늘 등은 표기를 이렇게 하지만 발음도 똑같죠. 나무 역시 그렇고요. 하늘 역시 똑같아요. 반면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럼 뭐가 되나요? 바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예를 들면 꽃이라고 적는데 발음은 꽃이라고 발음하죠. 꽃나무라고 적지만 발음은 꽃나무, 꽃과라고 적지만 발음은 꽃과라고 발음돼요. 이런 것은 뭐예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 다른 말로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정한 이유가 뭐라고요?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죠. 다시 한번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인데요.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소리의 길이를 구별한다는 것이고요.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국어의 규범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음법의 원리고요. 맞춤법의 원리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법에 맞도록 함도 원칙으로 정한 이유는 소리대로만 적으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쉽게 뜻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글은 표음주의잖아요. 그래요? 그죠? 소리 글자예요. 소리대로 적지만 소리대로만 적으면 뜻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함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가 꽃을 꽃과 등이 있죠.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발음은 이렇게 하고요. 실제 발음 꽃과 이렇게 하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고, 소리대로 적은 예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 구름, 하늘, 사랑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실제 발음 먼저 봅시다. 의의 모음, 의의 발음을 살펴볼 건데요. 이 모음 의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는 이로만 발음합니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초성이 자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릴리리, 무니, 띄엄띄엄 하고 이 의를 뭐로만? 이로만 발음해서 이렇게 발음한다는 얘기죠. 닐리리 역시 이렇게 쓰지만 닐리리 이 모음으로만 발음한다는 얘기요. 즉 단모음으로만 발음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모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는 또 다르죠. 그죠? 모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데 첫 음절이다. 이와 같이 의문할 때 이 의가 첫 음절에 나왔잖아요. 이때는 의로만 발음합니다. 의로만 발음합니다. 그래서 의문, 의상, 의약품하고 의로만 발음합니다. 하지만 첫 음절 이외의, 즉 두 번째, 세 번째 음절에서는 이로 발음함도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주의의 의는 두 번째 음절이니까 원칙은 주의라고 하나 허용은 주의라고 이모음으로 발음한다는 얘기죠. 한편 이 의가 조사의의 경우에는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자, 예지야 미안한데 의자 위에 있는 아빠 휴대전화 좀 줄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의자의 의는 단어의 첫 음절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 이중모음으로만 발음해야 되겠죠. 또 흰 셔츠에는 이 무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해서요. 할 때 이 흰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모음, 단모음, 이로만 발음해서 이렇게 발음해야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늬 할 때도 이 무늬의 니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니라고 이모음으로만 발음해야 되고요. 역시 희망도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모음 이로만 발음해서 희망이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런 버스 올 시간이 다 되었어.
다 되었어 대신에 거의 다 되었어 그랬어요. 그럼 거의의 의는 이 의가 단어의 두 번째 음절이니까 허용은 거의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지만 거의하고 단모음으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의 를 한번 어떻게 발음하나 봅시다. 민주주의 할 때 이 민주주의가 한 단어죠. 여기서 의는 네 번째 음절에 있기 때문에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함도 허용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민주주의의 할 때 이 의는 조사이기 때문에 뭐예요? 의로 발음함이 원칙이지만 애로 발음함도 허용하는 거고요. 또한 의에서 이 앞에 있는 의는 단어의 첫 음절에 쓰였기 때문에 의로만 발음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음절에 있는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 원칙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의의 발음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음절 이하의 의는 이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그 다음에 조사의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첫 음절의 의는 반드시 의로만 발음하고요. 두 번째 음절의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 단모음 체계표에 있는 10개의 단모음은 당연히 단모음으로 발음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위와 외는 실제로 발음해 보면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뀝니다. 원래 단모음이라는 것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바뀌지 않아야 하는데 얘는 실제 발음할 때 이 두 가지 음은 바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함도 허용하고 있어요. 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중모음 의에 대해서 이것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것 외에 이중모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와 레의 발음입니다. 원래 이 이중모음들은요, 단모음 애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와 레 이외의 이중모음은 단모음 애로 발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계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모음 연계하면서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는 뜻이고요. 지혜도 역시 이렇게 이중모음, 단모음 다 허용해요. 그러나 예와 레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중모음으로만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차례라는 것을 발음할 때는 예와 레에 해당하니까요. 반드시 이중모음으로만 발음해야 해요. 예식할 때 이 예도 예이기 때문에 이중모음으로만 발음하고요. 신뢰도 역시 이중모음으로만 이렇게 발음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용언이 활용할 때 나타나는 처의 경우에는 단모음으로만 발음합니다. 이렇게요. 다저, 다처, 이렇게만 발음해야 합니다. 자, 아까 예와 레는 반드시 뭐라고요? 이중모음으로만 발음하고요. 그 외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되 단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었죠. 이와 같이요. 그러나 가저와 다처, 쩌의 경우에는 뭐로만 단모음으로만 발음한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자, 이것은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지만 나올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항목을 봅시다. 짧다의 발음은 짧다일까 짭다일까? 짧다라고 제가 발음했죠. 자, 이것은 뭐에 대한 격차음, 종성에 나타난 음절의 끝소리에 나타난 격자음의 발음을 설명하겠다는 얘긴데요. 자,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배웠죠. 짧다, 격자음의 발음은 뭐야? 앞에 있는 자음을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바로 요 세 가지 받침 발음인데요. 리을 피읍은 뭐요? 리을이 탈락하고 피읍으로 발음하는데 이 피읍은 다시 대표음 비읍으로 바꿔야 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음절 끝소리의 끝소리는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음절 끝소리 제약은 두 가지. 첫째는 장군 단순화, 탈락 중에 장군 단순하고, 두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자, 다시요. 음절의 끝은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음제, 이게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군이라는 것이 하나의 음절인데요. 첫 소리는 기역, 즉 초성은 기역, 가운데 소리 중성은 우, 종성은 니은인데요. 이 니은 끝소리 발음은 7개로 제한하는 규칙, 이것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중에서 자음이 2개 이상 나올 때, 즉 겹자음일 때 이와 같은 경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2개를 다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자음이 군을 이루었는데 하나는 탈락하고 탈락시키고 하나만 발음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탈락 중에 뭐라고 한다고요? 자음군 단순화라고 했죠. 이 자음군 단순화의 규칙은 원래 겹자음은 앞에 있는 자음을 발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짧다라고 발음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렇게 여덜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 리을 피읍, 리을 미음, 리을 기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외니까 앞에 있는 자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뒤에 있는 자음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거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뭐라고요? 거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자음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읍다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리을 피읍 중에 리을이 탈락했어요. 탈락 중에 장군 단순하고요. 피읍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제약에 의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제약 가느다란 물방울로만 음절의 끝은 발음하기 때문에 피읍을 대표음 비읍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비읍으로 바꿨는데 뒤에 또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와서 뒤에 있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바꿔 읍다라고 발음하는 거 중요하네요. 또 리을 미음에 받친 경우에는 리을 미음 다음에 자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리을을 탈락시키고 미음으로 발음하는데, 자, 우리 된소리 대기 규정이 있죠. 된소리 대기 규정 중에서 어감말음, 니은, 미음, 뒤에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짐다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 발음이고요. 또 리을 기역의 경우에는 리을 기역 다음에 기역이 연달아 올 때는 뭘로 발음한다? 리을로 발음하고 기역을 탈락시켜요. 그래서 라고 발음해야 되죠. 밝고. 하지만 리을 기역 다음에 기역 이외의 자음이 올 때는 뭘로 발음합니까? 바로 리을을 탈락시키고 기역으로 발음해요. 그런데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왔으므로 뭡니까? 뒤에 있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바꿔 박지라고 발음하는 게 원칙이죠. 자, 여기 중등에서는 발음이 맞냐 틀리냐만을 물어봅니다. 규정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는 발음을 잘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는 7개의 자음으로 제한하죠. 그래서요, 요런 것들을 바꾸는 연습
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노란 양말은 제 음가대로 발음하면 되고요. 나머지 그, 드, 브 요 세 개의 자음들은 다른 자음들을 요 대표음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기역의 짝인 쌍기역과 키읔은 기역으로, 비읍의 짝인 쌍비읍과 피읍은 비읍으로, 디귿의 짝인 쌍디귿과 티읕도 디귿으로, 나머지 남는 6개의 자음 시옷, 쌍시옷, 지읒, 쌍지읒, 치읒, 히읗도 디귿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발음한다는 규칙을 여기에 적용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밖은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겠죠. 낫은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겠죠. 요 낫도 역시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요. 얘는 이렇게 히읗 이렇게 발음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낫 역시 이렇게 디귿으로 발음해야 되고요. 부억도 부억 기역으로 발음하는 게 맞고요.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 요거 하나 보고 갈까요? 박이라고 쓰고 기역 하나로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발음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꾸어 발음된 경우니까 뭐에 해당돼요? 교체에 해당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쌍기역은 하나의 자음이기 때문인데요. 중등에서는 이런 규칙은 물어보지 않고 발음만 물어보게 됩니다. 자, 여기 발음 이렇게 써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 덜이고요. 훌따, 리을, 티읕. 겹자음은 뭘로? 앞에 있는 자음으로 발음한다. 단 예외가 있다. 퍼, 뭐, 거이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여기 잘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짐, 따인데 얘도 짐이 리을, 미음 겹자음이니까 리을을 탈락시키고 미음으로 발음하죠. 그런데 얘는 된소리 대기 규정에 의해서 어간의 발음이 미음으로 끝나고 뒤에 예사소리가 올 경우에는 뭐야? 뒤에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바꾸어서 발음한다. 짐다. 이렇게 여기 역시 읍다로 발음할 때 리을이 탈락하고요. 피읍은 비읍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고요.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오므로 뒤에 있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발음 규정은 중등 이 과정에서 물어보지 않고 발음이 옳은지 그른지만 따지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방금 겹자음은 원래 원칙이 앞에 있는 자음을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퍼, 머, 거예요. 이 퍼, 머, 거의 발음만 퍼, 머, 거 뒤에 있는 걸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얘는 기역, 리을, 그죠? 아, 여기가 리을 기역이니까요. 기역으로 발음해야 되겠네요. 단 리을 기역 다음에 무엇이 연달아 올 경우에는 기역이 연달아 올 경우에는 리을로 발음하는 거죠. 요거 주의해 주시고 여기서는 니은, 여기서는 리을로 발음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비읍으로 발음해야 되겠네요. 얘는 비읍 시옷이니까 첫 번째 자음으로, 얘는 리을 피읍이니까 피읍을 발음하는데 이것을 대표음으로 바꿔서 비읍으로 리을 미음, 예외사항이니까요. 미음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것. 자, 그럼 여기 연습 문제들 풀어볼까요? 꼭지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짧다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재미있다 된소리 대기 규정까지. 그 다음에 다섯째 이다, 그 다음에 읽다가로 발음해야 되겠죠. 리을 기역 다음에 디귿 자음이 왔으니까요. 리을을 탈락, 장군 단순화 시키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거,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받침의 발음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문법 형태소로서 뭐가 있다고요? 조사, 어미, 접사가 있는데, 자, 겹받침이나 뭐 쌍받침이나 그냥 헛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모음으로 한다는 것은 초성에 음가가 없는 이응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형식 형태소인 조사, 어미, 접사가 올 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로 연음한다는 뜻이죠. 반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즉 조사, 어미, 접사가 아닌 형태소가 올 때는 앞 음절에 그죠? 끝 규칙이나 혹은 자음군 단수나 즉 탈락을 적용 후에 연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예시로 발음을 한번 따져볼까요? 창밖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을이라는 것은 조사죠. 조사는 형식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연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밖을이 되는 거겠죠. 또 옷을, 이 을도 뭐예요? 조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음하고요. 꽃이 그대로 연음해야 되죠. 왜? 이가 조사이니까요. 흙은, 자, 얘는 흙, 리을 기역, 겹점이 나왔어요. 겹점이 나올 때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나올 경우 앞에 있는 자음은 앞말의 받침으로, 뒤에 있는 자음은 뒤에 있는 첫 소리로 연음한다. 그래서 흙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예, 바로 흙이라고 발음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겉옷을이라고 했는데요. 겉 다음에 옷이 모음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얘는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티읕을 대표음 무엇으로 바꿔요? 디귿으로 바꾸죠. 그 다음 시옷도 대표음으로 바꾸면 안 되네요. 왜? 그 다음에 을이라는 조사가 왔으므로 연음하고요. 요렇게 한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있기 때문에 연음해 줘야 돼요. 그래서 최종 발음은 겉옷을이 된다는 거, 얘는 100%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와 비슷한 예로 전에도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요것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밭 아래예요. 그러면 이 밭 다음에 아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인데 아래라는 실질적인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예요. 따라서 티읕을 대표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바꾸죠. 그 다음에 다시 연음하니까 바다레가 됐어요. 자, 요거 바다레. 이와 비슷한 예 하나 더 해볼까요? 자, 헛웃음을 봅시다. 헛 다음에 웃음이 나오는데요. 웃음이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말에 있는 받침을 뭘로 일단 바꿔요? 시옷을 대표음, 음끝 규칙에 의해서 바꾼 다음에 우에다가 여기서 음은 실질 형태소가 아니죠. 접사이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웃다라는 동사인데 음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그렇죠. 된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뒤에 있는 음은 형식 형태소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연음하죠. 그 후에 다시 디귿을 연음해서 허두숨이 되는 거죠. 자, 이 연음은요, 음운 변동에 속하지 않아요. 자음과 모음의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두숨의 실제 발음은 허두숨 이렇게 된다는 거. 왜냐하면 웃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말에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에 연음하고요. 음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음하게 된 것이죠. 하나의 사례를 더 살펴보고 갑시다. 위에 있는 밭이랑과 밑에 있는 밭이랑을 비교해 볼 건데요. 위에 있는 밭이랑은 밭이랑 논이랑 모두
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밭이랑은 뭐야? 조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밭과 논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랑은 조사예요. 조사는 뭐예요? 형식 형태소죠. 그래서 바로 연음해야 돼요. 그렇게 연음을 하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몸이 있죠. 이 몸이 있어서요. 티읕과 반모음 이가 만나면 구개음화 되죠. 그래서 밭이랑이라고 최종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밑에 있는 이랑은 실질 형태소예요. 밭이랑에 심은 고추를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러면 이랑 다음에 에라는 조사가 왔으므로 이 이랑은 실질 형태소, 밭에서 움푹 나온 부분, 그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티읕을 대표음으로 먼저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티읕을 디귿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으로 바꿔요. 밭, 그 다음 이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켜야 할 게 뭐냐면 밭과 이랑이 합성어이기 때문에 합성어에서 뒤에 오는 단어에는 뭘? 니은을 첨가해야 되죠. 몸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 손대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하는 이기 때문에 니은을 첨가하면 밭 니랑이 되죠. 그래서 다시 자, 이 니은이라는 비음 앞에 디귿이라는 파열음이 왔어요. 그럴 때 다시 디귿을 비음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니랑이 되는 것. 자,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어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비치는 그대로 연음해요. 이가 형식 형태소. 때밀이 그대로 연음하죠. 이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얇은인데 여기 얄자가 빠졌다. 그쵸? 그러니까 얘도 은이 조사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앞에 있는 자음은 앞에 받침으로 뒤에 있는 자음은 연음, 얇은이라고 발음하고요. 몫을은 이렇게 발음한다. 왜냐하면 을이 뭐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인데요. 목 다음에 시옷을 연음했죠. 앞에 있는 기역은 그대로 앞말의 받침으로 사용하고요. 그런데 기역과 시옷이 연달아 나왔어요. 즉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해서 몫을로 발음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옆 얼굴이에요. 그러면 얼굴이 뭡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얼이 실질 형태소죠. 그러니까 앞말의 받침을 대표음으로 먼저 바꿔요. 그 다음에 연음하니까 최종적으로 옆얼굴이 되더라. 넉없다 보시면 없다 있다 니까 이 없다는 실질 형태소죠. 그런데 앞말이 겹자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탈락인데 기역 시옷이에요. 뒤에 있는 것을 탈락시켜야 되죠. 그래서 넉업 역시 없다죠. 그러니까 탈락이 두 번 일어났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연음하죠. 다시 한 번 더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왔으므로 최종적으로 뒤에 있는 소리를 된소리로 해서 겁다. 이게 최종 발음이 되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 더 맛있다, 멋있다. 자, 얘는 있다가 실질 형태소이니까 앞말의 받침을 은끝 적용해서 디귿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it에서 상시옷도 대표음 디귿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연음해야 되죠. 그래서 맛있다인데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왔으므로 뒤에 있는 것을 된소리로 요게 최종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 있다 없다는 허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맛있다도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옷을 그대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맛있다 허용, 맛있다 원칙 기억해 두시고 멋있다도 똑같이 멋있다가 원칙이지만 멋있다도 허용한다는 것 기억해 둡시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 볼까요? 꺽지라고 발음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사소리가 연달아 나왔으므로 뒤에 있는 것은 된소리, 그 다음에 쌍기역은 음끝 규칙에 의해서 대표음 기역으로 바꾼 거고요. 짧다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미있다, 된소리, 다섯째이다, 된소리 대기 일어나고요. 읽다가 자, 리을 기역 다음에 뭐가 나왔으므로 자음 디귿이 나왔으므로 읽다가 된소리로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를 다시 읽다가 라고 발음해야 되죠. 자, 여기 흙은 또 거도슬 아까 한 거예요.